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옐런 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금 보장 범위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며 미국에서도 은행 업종들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의 판매 호조 및 무디스의 투자 의견 상향, 그리고 알파벳의 AI 챗봇인 바드의 테스트용 출시 소식 등에 국내에서도 2차 전지 및 성장주들이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진단쇼 직전에 11시 반경에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한 가지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 평가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K 반도체 관련 실적과 주가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추고 있는데요. 이 가드레일 규정안은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지어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게 향후 10년 동안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의 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5%까지 시설을 확장하면서 국내에서도 반응이 나쁘지가 않은 겁니다. 전면 봉쇄가 지금껏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전면 봉쇄가 아닌 5%까지 확장할 수 있겠다는 이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기업들의 중국 투자 제한은 아직 우려스럽다는 일각의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울질을 잘 하시면서 앞으로의 반도체의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삼성전자가 현재 0.8%까지 상승률을 올리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직은 반응이 나쁘지 않은 만큼 이 주가 흐름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진단쇼에서는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줄 2명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종목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테리님도 와주셨고요. 마그마님, 쇠곰지말님, 벙벙님도 오랜만에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러버수기님 안녕하세요. 혜령고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랄랄님까지 입장해 주셨습니다. 네, 임준현님께서도 오늘 종목 고민 들고 와주셨는데 일단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가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 잠시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닛 옐런 장관이 은행주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예금 보장 범위 확대 가능성을 비춰줬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은행 업종들이 국내에서도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금융 위기가 정말로 진정되고 있는 게 맞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국내 증시 조금 더 오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정답 먼저 제가 보는 정답입니다. 금융위 확산은 제한적이고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문제보다는 작년에 금리가 1년 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못한 금융사들이 단기 유동성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났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의 0.25%가 이루어지면 랠리를 본격적으로 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같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8년도 한 번도 미국이
대형은행이 이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미국이 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2008년도, 97년도 IMF 때는 우리는 외환위기였죠. 그렇죠. 은행도 당연히 망했지만, 나라가 국고가, 외환 보유고가 거의 뭐 50달러까지밖에, 150달러까지밖에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무역을 하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뭐 달러로 바꿔줄 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던 거고, 아시아 외환 위기가 온 거고, 외환이 없어서, 그동안 외환이 없었다는 얘기는 수출이 잘 안 돼서 계속 외환을 다 썼다는 거죠. 관리를 잘못. 지금은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CS라든지 이 두 개의 은행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못한 거죠. 대다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채권이 만기 듀레이션 구조를, 만기를 1년짜리, 3개월짜리, 주로 3년 이내에 이렇게 해서 단기선 자금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 채권들이 자산의 한 70% 갖고 있으면서 금리가 급등해버리면 그만큼 평가손이 발생하는 거죠. 채권을 갖고 있어 평가손이 발생하면 만기에 가서 찾으면 이자도 받습니다. 손해는 안 보는데, 중간에 손해 났을 때 파니까 그게 18억 달러 적자를 보고 팔은 거죠. 그러면 한 2조 넘게 손해를 보고 팔았던 거, 단기성 자금이 없다는 얘기죠. 채권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게 만기 구조를 잘못한 거죠. 즉 단기성 자금이나 유동성 자금 관리를 못해서 망한 겁니다. 대다수 원래 장기적으로 이 SBB는 뭐 벤치 회사는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못 걷어온 게 아니라 돈 관리를 못한 거죠. 돈 관리 못해서 돈 맡기면 다 까먹는 거잖아요. 도박꾼 한테 돈 아무리 줘봐 다 까먹듯이. 개인 투자자한테도 개미들한테 돈 아무리 줘봤다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결국 10년 뒤에 까먹어요. 마찬가지라 은행도. 그리고 CS은행도 내부 통제도 못하고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을까.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대형은행이, 스위스도 대형은행이 CS 인수하고, SBB도 돈 완전 원금 보장해주고, 이렇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가에서 나서서 손실을 많이 보면 그렇게 빨리 이렇게 나선다고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채권을 많이 갖고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단기 유동성이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채권을 팔아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에 대한 문제. 그러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채권을 3년 만기단 채권을 은행은 손해 안 보고 정부가 받아와가지고 3년 뒤에 가면 원금 찾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이러면 이제 다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동결이 된다든지 적게 5월달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되면 그 다음에 지금 노랜딩 이야기도 하듯이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 되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또 주식은 특히 빨리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유동성이 아주 많아요, 현재. 1년 동안 금리를 급등을 시켰는데, 그래서 긴축을 해서 빨리 유동성을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유동성 해소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미국의 주택 판매를 보면, 전체적으로 판매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가격은 빠졌거든요. 즉, 주택 가격도 빠지니까 오히려 사는 사람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도 많이 빠지다가 지금 금매는 거래가 됐거든요. 급금매 이런 것은. 돈이 아직 많다는 겁니다. 즉 주식도 마찬가지죠. 요즘 보시면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도 유동성이 주식시장 아직 많아요. 그러면 경기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다면 지수는 오히려 시장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지, 현재 은행의 문제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어 위기다. 다시 또 이거 근거 없는 불안 심리를 가지고 계속 내가 투자에 활용하게 되면 현금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을 때 위에서 사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패하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보면 은행보다 더 안전한 게 이런 엔비디아 주식이나 애플 주식이에요. 그러면 또한 돈이 많다는 거죠, 시장에 아직까지.
346 사상 최고가인데 346달러 지금 260일 제가 여기 있을 때 250이 아니라 290달러가 목표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엔비디아도 랠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지금 200 더블 왔다가 조정받은 게 이제 3배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290달러 이런 식으로 100달러까지 왔다 가니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이 많아서 금방 해도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닥도 보시면 오늘 또 뭐 에코프로도 지금 47만 2천 최고가 45원까지 왔으면 뭐 악재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에 문제 없으니까 그만큼 시장에 동원은 있는데 조금 줄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래서 잘 되는 주식 실적에 문제 없는 주식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강화될 거로 보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그래도 돈 잘 버는 회사로 돈이 몰리거든요. 이제는 돈 갖고 돈을 버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해서 돈 버는 시대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거는. 그래서 돈으로 유동성으로 실적 좋은 것을 매집한 쉽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꼭 보셔서 오늘 또 시가총 2등인 LG엔솔은 하루에 이 시가총 2등이 130조짜리가 하루에 5% 올라가요. 그것도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실적도 나쁜 막연하게 많이 빠졌다 기다린 소형주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LG엔솔 시가총 2등이니까 이거는 뭐 5,700억 사도 현재 사도 리스크 제로입니다. 어차피 올라갈 건데 실적이 앞으로 5년, 10년 좋을 거니까요. 5년 최소한 좋을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시장은 좋은 거 위주로 랠리하고 그다음 반도체도 이제는 좀 더 나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은행발 사태에 따라서 우려감이 시장에 번지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은행발 위기감 그리고 우려감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전문가님도 금융위기 확산은 제한적일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걱정, 우려감보다는 앞으로를 조금 더 기대해보는 마음으로 투자 플랜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까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를 하면서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으니까요. 너무 우려하는 마음보다는 기대해보는 마음을 더 크게 간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오로라님께서 보내주신 컴투스 홀딩스고요. 52,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요? 전망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이잖아요.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콘텐츠,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사상 첫 매출 7천억 원을 돌파를 했지만 이러한 뭔가 사업 분야가 이익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실망감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도 설정해 주세요. 네, 게임주는 20년도 코로나 시대의 수혜주였기 때문에 20년, 21년 갔다가 그다음 계속 지금 안 가고 있죠. 한 2년 동안 안 갔는데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투스의 지주사인 컴투스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컴투스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서로.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컴투스의 매출로 이익으로 대다수가 잡히는데 비슷합니다. 차트 모양도 컴투스랑 거의 같아요. 가격은 68,000이고 컴투스는 단순 가격 컴투스 홀딩스는 39,000이지만 시가총액 따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24만 1,500원 갔다가 지금 25,000원, 아니다, 52,000원, 뭐 49,000원 이렇게 왔으니까 이걸 싸다고 생각해서 산 거죠. 우리 개인 투자가 가장 좋아하는 게 가격을 보고 많이 빠졌으면 사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면 빠지면 바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주식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23만 1,500원의 실적이 미리, 여기 2년 뒤에 실적 미리 반영됐다면 실제로 2년 뒤에도 그 이후에 이 실적을 더 초과하는 실적이 계속 나와요. 그럼 내려갔다가도 또 쉽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것은 게임주잖아요. 게임주고 게임주에 이 서머너즈워 하는 북미 뭐 하는데 관련된 이제 크로니클 글로벌에 출시를 했는데 반응은 괜찮아요. 뭐 기존 고객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모멘텀으로 기존 IP를 가지고 하는 모멘텀으로는 이건 게임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그런 신사업 쪽으로 기대감이 간 건데 이것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런 시대는 오진 않았지만 그런 기대로 올라간 거예요. 말 그대로 돈의 힘으로. 그러면 이게 현실화 되려면 뭐 10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불확실하지만 한 10년 뒤에 뭐 오겠죠. 그런 시대는. 그럼 다시 또 그런 정말 그런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와서 이게 수혜가 해서 실적이 나올 걸 예상하고 이렇게 갔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실적이 나와야만 다시 이걸 돌파하든지 합니다. 그럼 이건 의미 없는 가격이죠. 그러면 단순히 가격만 빠진 거예요. 그럼 코로나 전에 2020년 전에 여기 보면 요 가격이 있었잖아요. 이거 서머너즈 게임의 인기에 대해서 있었으니까 그럼 결국 이 주식은 평상시에 적정 주가는 뭐 기본적으로 55,000에서 한 8만 원 정도, 7, 8만까지 오르는 바닥에 사면 한 50% 정도를 수익을 나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샀으니까 그러면 한 50% 정도는 뭐 언제든지 날 수는 있겠죠. 신작 테마는 약해 아직.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가면 전체적인 게임주는 반전이 시작될 걸 보이고 지금 중국에 판호를 한 27개가 추가로 발급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수혜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가요. 게임주 50% 올라가는 거 1도 아니기 때문에 50% 100% 그러면 이렇게 기다려야 되죠. 바닥권이니까. 그런데 지금 산지 얼마 안 돼서 보세요. 여기서 52,000원에 샀으니까 그러면 사는 가격이 아니죠. 일봉 차트로 보면 급등시켜 놓고 여기가 손절 가격입니다. 보유 금지선. 단기 일봉 차트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며칠 안 됐을 것 같은데 52,000이면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벌써 왜 안 가냐 언제 가냐고. 그것은 내가 손절할 때 단기적으로 손절할 때 사니까 당연히 오래 기다려야 되죠. 일봉으로. 주봉으로는 바닥이에요. 바닥이란 것은 주봉은 한 5개월 정도 기다렸을 때는 바닥권이에요. 언제든지 번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봉으로 봤으니까 고가라는 거죠. 손절선에서 샀으니까.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많이 내려갈 주식이 아니고 46,000원 정도 가면 오히려 지금 비중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46,000원 가면 10% 더 추가 사서 단가 낮춰서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긴 쉽지 않고 만약에 내가 메타버스 신사업에 여러 가지 관련된 데 갖고 있으면 또다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 뭔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이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럼 100% 수익을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게임주는 바닥에 사면 거의 100%가 나요. 대다수 게임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생각하고 가져갈지 아니면 반전시 목표가는 78,000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목표가까지. 그때까지 보유하시려면 해도 된다. 지금 바닥권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컴투스홀딩스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댓글을 제가 아까 읽어보니까 게임주들 좋다면서 아닌가 보네 라는 댓글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게임주들 선별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임주들이 다 잘 가는 건 아니고요. 좀 선별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전문가님이 이 게임주들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줬다는 부분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게임주들을 향한 업황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절파고TV님도 와주셨고요. 마그마님, 박봉환님, 고동님까지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고동님, 4월 1일에 어떻게 만난다는 건가요? 4월 1일은 만우절 아닌가요? 만우절? 만우절을 미리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는 건가요?
생각해보니까 4월 1일에 클래스통의 강연회가 있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말씀해 주신 거네요. 우리 고독하구마님께서도 이 강연회에 출석을 해주시나 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신청하셨죠. 여기서 다양한 꿀팁들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도 귀 쫑긋 열고 많은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로 볼 종목, 해령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코아시아 8,8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코아시아 오늘도 오르고 있죠. 그리고 며칠 전에 저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기특한 종목입니다.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종목인데요. 최근에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감을 받으면서 최근에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다 같이 오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코아시아도 시스템 반도체로 엮이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가격 전략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평균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1,500원 드리겠습니다. 300원, 500원이네요. 자, 그리고 손절선도 드리겠습니다. 짧게 보시면 손절선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9,000원 정도 손절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에 18,800원이니까 본전 지키면 되죠. 22평선에 사신 걸로 보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8,800원에서 9,100원 사이를 강력한 거래가 있으니까 지지를 해야 되겠죠. 거래가 두 번이 실렸습니다. 두 번 실렸으면 반드시 거래에 실린 거 이상에서 놀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상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행히 이상에서 놀고 있는데 왜 이상에서 놀고 있을까?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보니까 디자인 회사구나.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디자인 이 자산이 이 팹리스 회사들이 하는 거죠. 공장을 갖고 있는 이제 설계와 디자인해서 칩 설계와 디자인해서 어디에 뭐 DB 하이텍이나 이런데 파운드리 회사에 삼성전 이렇게 설계 생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자인 아주 중요합니다. 팹리스에서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공식 대리점을 코아시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회사 몇 개 회사를 같이 갖고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손실이 아주 커요. 그런데 그럼 손실이 크다는 것은 이제 매출 영업 관리를 비용 관리를 잘 판관비 이런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인건이 이런 거 많은데 적정한 그 관리를 못해서 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거의 19년도 영업이익을 잠깐 냈지. 흑자 전환하면서 순이익. 계속 적자죠. 20년도, 21년도, 22년도 적자였다는 것은 이때는 반도체 가격이 DRAM은 가격이 3배 정도 뛰고 반도체 업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적자를 냈습니다. 솔루션 관련된 여러 가지 디자인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올해는, 작년도 영업 매출액이 3,800억, 4,600억, 800억이 늘었는데도 적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단기순 적자 더 늘고요.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 회사죠. 그런데 이 주식을, 삼성전자가 앞으로, 300조의 돈을 20년 동안 파운드리 쪽하고 여러 가지 그쪽에 반주한다니까 그래서 뜬 거지 이번에. 그래서 팹리스 회사를 우리나라도 많이 만들겠다. 팹리스 회사 그냥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뭉쳐져서 팹리스 회사를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단점은 메모리 반도체는 강한데 팹리스 회사 적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팹리스 LX 세미콘이라든지 뭐 여러 개 있죠. 미국, 중국은, 일본은 팹리스 회사들이 과거에 뭐 소니도 지금 팹리스 회사처럼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디자인하고 다 설계도 합니다.
미국은 1등이고요, 팹리스에. 그래서 따라가자 멀었다. 그래서 이 회사도 테마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장기적으로는 이 분야 성장하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장기 투자에 그룹주 아닌 것은 최소한 중견 그룹주는 돼야 됩니다. 소형주들은 시대가 아무리 좋은 시대가 와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인력과 자금과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 회사는 특히 영업해서 이익을 못 내는 회사죠. 그 좋은 시장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그럴 바에 팹리스 회사 사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LX 세미콘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아요. 16만 8천 원이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거 돌파합니다. 언젠가. 과거에도 이렇게 사놨으면 몇만, 2만, 3만, 4만, 4 가만히 갖고 있어도 돈은 됩니다. 그죠? 몇 배 갖다 팔아도, 그죠? 그렇지듯이. 그래서, 1등주를 사는 게 낫다. 저는 그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목표가 가면 파시고 손절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9,000원입니다. 네, 코아시아 그리고 팹리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투자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선 코아시아만 봤을 때 평균 목표가는 1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9,000원으로 책정해 주신 만큼 이 가격 구간들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 플랜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코아시아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지금 QR코드가 하나 뜨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4월 1일에 진행을 하는 강연회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2차 전지 또는 폐배터리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장은님께서 보내주신 차백신 연구소고요. 5,640원의 보유 비중은 5%입니다. 기다리면 6,25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6,250원이면 거의 올해의 고점, 전 고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3월 1일에 6,480원까지 오르면서 최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 B형 간염 예방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종목은 처음부터 사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회사도 잘 모르고 내용도 잘 모르고 재무제표도 모르고 무슨 뭘 개발해서 과연 이게 성공할지 알지 모르는데도 주식을 사요. 막 뉴스가 막 나면 가격이 막 올라가면 그거 사두고 있다가 또 가격이 겁나는 사람 가격이 올라다 내려오면 삽니다. 또 와 많이 빠졌네. 얼마 전에 6,480원 갔다가 와 빠졌네. 그러면 지금 5,600원 왔으니까 내일 이제 사가지고 가겠다고. 이건 주식 아닙니다. 주식이 가장 위험한 게 본인이 위험해서 주식 투자가 위험한 거지. 기업은 잘 나간 기업은 위험하지 않아요. 은행이 망해도 엔비디아는 가잖아요. 은행이 망해도 엔비디아는 안 망해요. 우리나라가 망해도 삼성전자 안 망해요. 그죠? 삼성 외국에도 다 법인돼 있으니까. 그런 상호를 갖고 주식을 하는 게 정답이에요. 보시면 요 하루 떴잖아요. 그럼 안 가요. 그죠? 그러면 백신 바이오는 뭐 며칠도 이러고 2억밖에 안 되고요. 백신 뭐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부터 백신 해봤자 안 돼요. 차바이오텍도 차바이오 계열인데 차바이오 이것도 보시면 한번 2달 갔다가 그거 안 가죠. 한 달 안 가잖아요. 그죠? 정말 바닥에 사서 나중에 뭔가 호재가 뜨면 올라 그러면 여기 사놓고 기다리면 또 올라가고 팔면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 내려갔다 사고 언제 갈까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이 바이오주는. 제가 2021년도 하반기부터인가 21년도부터 바이오주는 건드리지 말라. 바이오 근처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싸다고 사는 주식이 아니라 모멘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팔고 나오신 게 좋다. 뭐 5,640원인데 6,200원 가면 수익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럴 바에 지금이라도 지난번 그러잖아요. 2차 전지 가면 그건 하루에도 얼마 전에 급락했을 때 LA 에코프로 사면 그냥 30%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히려 그쪽 가서 물리더라도 물려라. 바이오주 물리시면 시간 걸리기 때문에 전략 매도 의견이다. 이건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차백신 연구소는 전략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보셔서 이 종목 말고 더 다른 더 좋은 종목을 꼭 찾아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박봉환님께서 보내주신 두산 테스나고요. 34,732원에 13%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우선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3만 원 구간대를 간신히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두산 테스나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반도체 테스트 회사죠. 장비 테스트, 제품만 테스트 하는데요. 계속 이 시장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 이익적 PC 올해 올라가고, 업황이 좀 나빠도, 전체적으로 제품들이 늘어가면서, 두산이 테스나 인수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길게 보면,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반전을 할 걸로 보여요. 월봉 보시면 이 정도에 갔을 때는 반도체가 좋을 때니까 6만 원 정도 가서 지금 3만이니까 거의 반타작 났죠? 여기까지 가면 2만 원이니까 거의 70% 빠졌으니까 그러면 반전했으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바닥을 탈피하고 있는 중인데요. 3만 원 정도. 그 3만 원 내외에 샀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이 시장은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정설도 비물을 많이 하고 하면 수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은 큰 수익이 안 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반전시, 단기적으로 하겠다면 목표가를 한 3만 4천 원 정도, 33,500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2평수니까 3만 원 드리고요. 짧게는 얼마 가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면 하반기 보면 조금 더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길게 갈지 짧게 갈지 결정해서 가시고요. 과거에 요 5만 원대 이 주식 5만 원대 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이런 전망이다. 아직 반도체 업황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 정도는 갈 거로 보이지만 올해는 쉽지 않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서 단기적인 투자자는 반전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하반기에는 더 반등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은 고려해 보시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단쇼 1부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은 걱정하지 않았을까 했던 이 은행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오후장 그리고 남은 우리 기관들도 잘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이광무 전문가님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이광무 전문가님과도 진단 받아보고 싶으신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성장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섹터가 2차 전지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어떠한 종목들을 내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잘 가고 있고요.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 거의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게 2차 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양극재 기업들 또는 리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금이 무한정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적인 만큼 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소재에서 하나 고르라면 양극재를 선택을 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광물에 대한 선택, 리튬, 니켈, 코발트, 뭘 선택하려면 또 리튬을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또 이제 분야가 조금 다른 결에서 선택하려니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 두 파트가 모두 다 좀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조금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견딜 수 있을까 접근해 본다라면은 양극재가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광산 소유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소재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에 좀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익 평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양극재가 확실한 실적이 좀 나오고 있죠. 뭐 리튬에 대한 광산 소유로 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기대가 큰 것이지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 다 올라와 있는 급등하고 있는 주가에 대해서 좀 판단해 본다라면은 양극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리튬 그리고 양극재 이거는 정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걸 고르는 것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인 것 같은데 여기서 굳이 그래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자면 일단 양극재가 조금 더 확실해 보인다 이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댓글도 보니까 두 개를 다 잡아야 한다 이런 댓글도 볼 수 있고요.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댓글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최근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양극재 그리고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까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와 리튬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이어서 이광무 전문가님과도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볼 종목은 임준현님께서 보내주신 코인테크고요. 평단가는 32,000원에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코인테크도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주가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 현재 구간에서는 오르고 있습니다.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32,100원까지 올라갔는데 코인테크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기간별로도 설정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눈에 띄게 큰 움직임이 나왔었던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 종목이라든지 숨겨와 있던 이제 새로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발굴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코인테크는 이제 출발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은 대장주 역할로 해서 크게 올라왔었던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고점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먼저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후발주라든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등락을 좀 크게 거치게 진행된다면은 후발주에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사실 그 움직임들을 따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횡보의 모습, 조금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연출된다면은 후발 섹터 또 그리고 새로운 종목 발굴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장에 대한 탄력 대응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뭐 삼성 SDI라든지 테슬라 모터스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공급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동반 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을 32,000원에 갖고 계시다라면은 오늘 급하게 따라간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좀 소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주가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32,000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32,100원이거든요. 단타를 친 위치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종목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종목 대응한다면 오늘 날짜에서는 31,200원 라인대에서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를 했거든요. 이 라인대가 다시 한번 깨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절 라인대는 짧게 대응한다면은 31,200원, 올라온다면은 33,600원 라인대가 돌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인테크와 관련해서는 현재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가격 구간을 두 가지 정도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더 나은 투자 플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테크와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펄어비스요. 네, 펄어비스요. 게임 관련 종목인데 평단가랑 보유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3만 8천 원에 네. 500주죠. 20%입니다. 예. 13만 8천 원이면 엄청 오랫동안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재작년이요. 예.
계속해서 안 팔고 있는 만큼 뭔가 이 펄어비스에 아니, 대한 그때 팔았지 관심이 않은데, 있나요? 그냥 못 팔아가지고 이렇게 밀고 못 팔고 있어요. 예, 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우선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은 추가 매수 하면 안 될 자리인지, 뭐, 어디 가서 추가 매수 해야 하는지, 얼마까지나 좀 올라오야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가능할지, 그리고 전망을 봤을 때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물어볼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그런데 평 단가가 꽤 높거든요. 13만 8천 원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보유를 하셨고 비중도 20%로 그렇게 또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추가 매수를 하기에 괜찮은 시점인지도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앞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펄어비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우선은 이제 어제와 오늘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외자 판호가 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외자 판호에 대한 발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위치나 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판호 개방에 대한 모멘텀을 예상했을 때 저는 현재 위치가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에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이 평균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사실 주가에 대한 진입에 대한 시점보다는 향후 대응에 대한 관리가 좀 안 됐다라고 좀 꼬집고 싶고요. 지금은 사실은 물타기하는 시점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기적으로 했을 때는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등락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14만 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지금 4만 원대에 있는 주가이거든요. 상당히 좀 낮은 위치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예상해 본다라면은 펄어비스에 대한 신작 효과라든지 펄어비스에 대한 향후 그러니까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주가가 좀 이제 반등을 좀 만들지 않을까. 반등이 된다면 그와 같은 이슈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대응이 필요하실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는 완벽한 저점 찾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장기간 동안에 주가가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에 대한 가격대로 해서 횡보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단가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3만 원에서 4만 원에서 접근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보고 자금적 여유가 있다라면 다른 종목을 좀 더 매매하다가 이 종목에 접근하시는 전략 아니면 조금 이 자금에 대한 여유가 좀 더 넉넉하다라면은 현재 시점도 사실은 신규로 혹은 현재 시점도 물타기에도 괜찮은 시점이다. 다만 시간을 좀 많이 두고 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매수 단가를 좀 많이 낮춘다라면은, 좀 욕심을 내본다라면은, 7만원 이하권으로 좀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또 올라온다라면은 8만원대가 또 중요한 가격권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근데 8만원대까지만 올라와도 주가는 사실 현재 위치에서 거의 2배 가까운 주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격대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긴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된다. 라는 점 이야기 드리겠고요. 좀 인내가 필요한 만큼, 자금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종목 대응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금에 대한 여유가 없다라면은 그 자금을 다른 투자를 좀 더 대체하셨다가, 펄어비스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다라면은 펄어비스 지금 위치에서 접근해서 좀 시간을 좀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펄어비스 워낙에 주가가 많이 밀렸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추가 매수, 현재 구간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만약에 현금 비중이 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으시다면 다른 종목에서 일단은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펄어비스를 또 케어해 보시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힘내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게임 관련해서 펄어비스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우선 신작 효과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이슈 같은 좀 큼직큼직한 이슈가 나와야만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갖고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이 게임주들이 정말로 2020년 이때 정말 호황기를 누렸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너무나도 미미하다 보니까 들고 계신 분들
사실 마음이 답답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이슈들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고독하고만님, 안녕하세요. 미나잉 사진이랑 사인해주세요. 만나면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4월 1일이 토요일인데 제가 그때 나오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나게 된다면 제가 고독하고만님을 꼭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또박이님께서 보내주신 ST팜입니다. ST팜 76,0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ST팜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오늘은 0.93% 하락 중에 있습니다. 74,700원까지 약간은 밀려난 상황인데 15% 보유 비중이니까 되게 선택의 여지가 그래도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보진 않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2차 전지라든지 IT 섹터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두루 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바이오 종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형성되고 있긴 한데요. 일단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추이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크게 형성된 시장은 아니라서 조금 더 바이오 종목에 대한 접근을 시기적으로 좀 미뤘다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ST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손실 볼 필요는 없겠다. 반등 기다렸다가 종목 대응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3월달 이후부터 해서 4, 5월달에는 아마카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한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점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종목분들에 대한 분위기가 좀 형성됐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는 RNA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신약 개발에 대한 혹은 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종목에 대한 선택은 나쁘진 않지만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바이오에 대한 접근이 굳이 먼저 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위치에서는 손실은 보지 말되 아마케 이와 같은 일정이 좀 나왔을 때 그때 재접근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ST팜까지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모멘텀과 관련되어 있는 분석까지 함께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고만님, 제가 댓글을 또 아까 읽어보는데 제가 만약에 못 알아보면 실망해야지라고 남겨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고독하고만님은 그래도 진단쇼에 출석을 자주 해주셨잖아요. 오히려 저를 못 알아보면 제가 더 실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뵙게 된다면 꼭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통화 연결인 줄 알았는데 연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 랄랄님께서 보내주신 M2N이고요. 5,01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얼마쯤에 손절하면 좋을까요? 오늘 종가까지 지켜보다가 손절을 하려고 하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M2N 3.19% 오르고 있고요. 4,36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오늘까지는 지켜보실 예정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M2M 주가 차트,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난폭한 종목입니다. 모멘텀에 대한 반응하는 움직임들도 굉장히 가볍고 좀 탄력을 보인 적도 있지만은 주가가 좀 이 충격을 받거나 내려왔을 때는 상당히 좀 난폭한 모습들 보여줬던 종목이라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수하신 단가가 5,000원대 갖고 계신데 일단 최근에 주가가 4,000원까지 다녀왔다가 지금 4,300원대 진행되고 있죠. 충분히 힘든 구간을 참아내신 위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에 대한 선택은 굉장히 아쉽지만 종목을 다시 끌어내는 손절에 대한 위치에 대한 설정은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더 반등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중요한 가격선은 6,700원 정도가 좀 중요한 가격선이 될 것 같고요. 이 라인대가 통과된다면은 매수하신 5,000원 라인대까지도 다음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700원 라인대를 먼저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할 접근하듯이 분할 매도 하셔가지고 6,700원, 5,000원대 이렇게 분할 매도 전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아니라고 하고요. 조금 더 보유해 보셨다가 5,000원 가격 구간에서 이렇게 가격을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M2N 관련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저는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토요일에는 다른 곳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진단쇼에서 제 얼굴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피코그램이요. 네. 1,400원에 10% 들고 있어요, 제가요. 네. 근데 이거 원금보다 올라올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피코그램입니다, 전문가님. 피코그램 1,400원에 10%인데요. 우선은 원금까지 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코그램을 많이 본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오염수 정화 관련해서 방사선 기술 관련된 종목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주가는 상당히 좀 최근에 변칙적인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력주로서 쉽게 말하면은 세력주로서 접근하는 종목인데 오염수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정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피코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과 이런 것들을 구비한다라면은 일본 오염수 시금도 어렵진 않겠지만 저는 사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국내에 소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소재이다 보니까 주가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 시기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은 주가가 이따금씩 좀 들어주는 좀 세력주의 움직임들이 나올 때 그때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11,000원대를 좀 다녀온 주가인데 이러와 같은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좀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 11,720원대까지 갔다가 주가가 지금 8,500원 선에서 좀 브레이크는 잡았거든요.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와서 들어준다라면은 9,700원 라인대 그리고 나서 10,000원대 이 라인대에서는 좀 주가를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소재 자체가 이 종목이 반응하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재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주가 대응을 좀 날렵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9,700원 라인대에서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피코그램은 9,700원 가격에서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들어가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다양한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오후장 본격적으로 진입한 만큼 오늘의 오후장도 힘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